이게 자랑도 할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도 없는 이 숙명입니다. 이거는. 자기 나라의 법에 반환을 해다 죽었다. 이거는 만약에 알려주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좀 생소하지만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뭐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 그러면 굉장히 뭐 거창한 데라고 생각하고 또 그죠. 사실은 이제 생소하죠. 네.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하나의 직장입니다. 거기도. 우리 PD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수님 국정원 출신이라고 했을 때 기대했던 인상이랑 어때요? 좀? 훨씬 푸근하시고 되게 교수님 모셔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국정원 다니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거는 또 사실은 그런 위험한데 맞는 사람을 고용을 하면 됩니다.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흔히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싸움을 잘하냐. 기본적인 자기의 몸을 지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이제 교육이랄까 훈련이랄까는 이제 하죠. 정말 위험한 에서는 뭐 총을 잘 쏘거나 무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 고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라는 데는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 이제 공작 활동 이런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나 실질적인 그 정보 타켓은 해외거든요. 그럼 이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개는 그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요즘 그 뭐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럼 이제 면책 특권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흔히 이제 블랙이라 그래서 이제 신분을 아예 위장을 해갖고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활동을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분을 위장을 해서 나가는 게 흔히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정보 활동이 그 나라를 위하는 정보 활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한테 이익이 되는 우리 한국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활동 자체가 자기들의 이제 국익을 해치는 건데 그걸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초법적인 탈법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생기죠. 그 사람이 직접 일을 하다가 만약에 그 나라하고 이렇게 충돌되거나 발각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이런 데 위험에 빠지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그 고용을 합니다. 근데 요거로 그런 사람이 배신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요거를 이제 그 에이전트를 물색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떤 사람이 에이전트에서 맞을까? 요거를 이제 찾는 단계부터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해고를 하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이제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배신을 때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때릴 걸 대비해서 뭐 심지어는 약점을 잡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삶아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동원되죠. 그게 다 그걸 고용하는 블랙 요원마다의 또 노하우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게 자기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블랙이든 화이트든 이제 해외 나가서 특히 활동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정보관이나 공작관의 능력은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고용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능력이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예. 국정원 취업했다. 예. 그럼 알리면 안 되나요? 근데 원래 이제 국정원법에 보면은 국정원에서 공개될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국정원에는 원장, 차장, 기조실장이 있다. 이렇게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분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내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팔고 다니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한 90% 됩니다. 가족들한테는 알려도 되나요? 이제 가족도 사실은 안 알리죠. 안 알리는데 예를 들어 직계가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처의 직계가족이라든지 그 본인의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할 때 다 신원조회를 합니다. 처가 이제 탈탈 털거든요. 본가도 당연히 탈탈 털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원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알 테고요. 근데 애들한테도 저는 뭐 하여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이제 눈치로 때려잡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예. 흥미롭게 본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검찰이나 경찰 관련 뉴스면 검찰청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 국정원은 항상 현판이나 그 조형물 사진만 있고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사진이 없어요. 원래 출입 기자도 없고요. 네. 어떤 기관인데 다 출입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출입 기자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고 원래는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사진까지도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위성 사진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붕도 찍고. 야, 이건 아마 국정원 떠올리시면 아마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사진이 이 사진일 것 같아요. 요 사진. 아, 예, 예. 저게 이제 그 지금은 국정원 현관 왼쪽 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왼쪽 편에 있는 이제 근데 여기 말고도 사실은 왜 바깥에 보국탑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도 근데 흔히 이제 저걸 이름 없는 별들이라고 하죠. 이름 없는 별들은 이제 유래가 해외에서 나가서라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순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순직하는 사람은 다른 기관 같으면 정말 순직 정말 고귀한 삶 희생이잖아요. 정말 대외에 공개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순직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기관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런데 우리는 순직해 하면서 했던 일 자체가 다 보안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서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불법적인 일을 한 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나라의 법에 반하는 일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해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와서 죽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의 법에 반하는 일을 해다 죽었다. 이거는 만약에 알려지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법상의 순직 처리는 당연히 해줍니다. 보안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리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런 별이라도 이제 남겨놓자.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걸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애초에는 발표될 때 외교부 영사가 이제 북한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이렇게만 처음에는 이제 밝혀졌어요. 영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화이트로 이제 그 당시에 나가 있었는데 러시아죠. 북한과 관련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 요원에 의해서 이제 피살된 걸로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게 노출되거나 하면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돈줄이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둘러 아마 이렇게 암살을 했는가 아닌가 독살을 했는가 아닌가. 뭐 이미 퇴직하셨지만 사실 어떠세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정작 이렇게 이름 없는 별이 돼야 하는 게 숙명이긴 하다만 씁쓸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이게 자랑도 할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숙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은 자랑도 할 수도 없다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성공하는 일도 많죠. 그런데 그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드러내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삑사리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삑사리가 나면은 이게 온 세상에 드러나서 창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너희들 숙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조금 이런 이제 활동 자체를 하는 것도 이제는 뭐 퇴직자니까 좀 자유스러우니까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그 운명적인 삶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국회의원이 이제 묻더라고요. 뭐 국정원이 뭐 예산을 얼마를 쓰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뭐 조금 더 같은 직급이라도 뭐 조금 처우가 낮다면서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설령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연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익명 속의 삶. 그래서 예를 뭘 들었냐면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디 구청에 뭐 업무 때문에 가봤는데
구청의 모 계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정계장이 뭐 총무계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가니까 난이 한 40개 정도 놓여 있더라고요. 축하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1급까지 올라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동료들끼리 축하해 준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명예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익명 속에 사는 사람도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진짜 말씀 맞는 게 뭐 예를 들어 다른 국가기관에서 좀 네. 성과 났다 보도 자료 쫙 아, 뿌리고 그렇죠.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그거는 아예 상관없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